안녕하세요, 사기꾼입니다. 오늘은 경매가 아닌 장사, 즉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와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업이 이렇다 보니 한 주에 수십 명씩 건물주나 자영업자를 만나는 게 일상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부동산 혹은 상가 투자자거나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조금 더 가서 얘기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권리금을 주고 받으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채널이긴 하지만 사기꾼 생각이라는 재생 목록을 통해서 자영업과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믿지 마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 권리금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련 종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은 날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권리 인수를 할 때 사업장을 넘겨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초기 투자했던 금액 정도만 회수해서 나가는 거라고. 사장님은 돈 많이 버셔가지고 권리금 더 많이 받고 넘기시라고 건투를 빌어줍니다. 하지만 인수받은 사람이 말년에 가서 권리 매각에 대한 수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요? 권리금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차고 넘치지만 권리금을 받고 나올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권리금은 좋은 입지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썩은 자리에 권리금을 요구했다간 지방령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한 상권이 아니거나 희망이 없는 자리에 권리금을 과다하게 주고 들어갔다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으시다면 권리금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협상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결론 내겠습니다. 권리금을 줄 때든 받을 때든 권리금 협상에서 누가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수중에 돈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협상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더 원하는 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더 급한 자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를 넘기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사를 해보니 적성에 안 맞다거나, 돈이 안 된다거나, 돈은 많이 버는데 내 인생을 찾아가고 싶다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로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죠. 이런 권리금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 붙였는지 3가지나 됩니다. 이거 누가 붙인 걸까요? 부동산 거래법에 있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권리금 받으려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웃기죠? 저는 예전에 좋은 자리는 불패다 했던 권리금에 대한 보험 개념은 점차 퇴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오늘 좋았던 자리가 내년에도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예전에 특정 동네가 한참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른 동네들이 발전하면서 그쪽 동네 가서 사람들이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하는 경우를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상가들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면서 점포가 있는 위치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 딱딱 정해져 있었죠. 상가를 이용할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좋은 지역은 한정돼 있어가지고 인기가 높은 특정 지역 상가는 사업자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프리미엄까지 붙어댔죠. 그러다 보니 사업장의 개별적 위치에 대한 권리금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어이 친구야, 봐라, 여기 부산 광안리다, 광안리, 이런 식으로요.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이런 접근으로는 권리금 얘기가 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분이 넘기려는 매장 수요의 범위가, 혹은 인수해서 내가 새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광안리 전체를 먹는 사업인지, 광안리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일부를 보는 건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신 후에 권리금 협의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전조사와 사업 계획도 없이 권리금 주겠다고 앉아있는 건 사업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겠죠. 만약 분명 좋은 자리긴 한데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과는 사업 규모가 다르거나 유효 상권의 범위 또는 내가 기대하는 유입 인구와 차이가 있다면 거긴 내가 권리금 내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 좋은 떡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객의 손 닿는 거리에 있는 떡이 제일 가치가 있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권리금 3가지를 보시면은요, 권리금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 들어가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당한 요구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계세요. 먼저 영업권리금은 내가 이만큼 장사를 잘 되게 해놨으니까 그만큼의 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매출이 높아서 돈이 된다는 자리를 내놓을 때 영업권리금을 요구하죠. 하지만 그 집 상황을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보시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이는 매출과 손에 쥐는 수익은 천지 차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돈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업할 사업장이라면 내 주변 사람한테 인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못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고 있는 동생이나 친척 보고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에게 넘기기 불편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자리면 권리금 받고 넘길 때 불편한 감정 안 들어야죠. 결국 영업 권리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모르는 영업 노하우에 근거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권리 양도인이 이용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 자료와 세금 경비 처리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 권리 양도인이 주장했던 그런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불했던 권리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손실 책임은 여러분께 있으니까 사전 조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권리금을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만큼의 영업 노하우나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 바닥 권리금은 말 그대로 자리세인데 통상적으로 전 임차인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내가 들어갈 테니 니 나온나, 대신 돈 좀 챙겨줄게, 이런 겁니다. 얼마를 줘야 적정 금액일까요? 내가 그 위치를 간절히 원해서 꼭 들어가야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빼낼 수 있는 금액이 적정 금액입니다. 사실은 영업권리금 얘기의 연장이긴 한데 권리매각을 제안하실 때는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협상의 키고리가 됩니다. 지역 이동 계획이 있다든지 장사 외적으로 금전적 문제가 있는지 큰돈 들어갈 일이 있다든지 혹은 너무 오래 해서 이제 자식을 내년 봄에 시집 보낼 때까지만 하고 정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내가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장사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가게를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 권리금은 어쩌다 한 번씩 건물주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놓고 아까처럼 여기는 광안리 아이가 진짜로 좋은 자리 데이 하면서요. 이런 자리에 들어오려면 위치에 대한 권리금을 줘야지 하면서요. 여러분은 이럴 때 내가 사업 초창기부터 권리 손실에 대한 부담을 깔고 갈 필요가 있나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요새 바닥 권리금 요구하는 건물주는 좀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본인 가게를 운영했던 현재 임차인이 사업 능력의 부족으로 손실을 보셨을 때 그 손해를 제3자인 여러분이 보상해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임차인이 하고 있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실 게 아니라면 시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가게를 넘기는 분들이 시설 권리금은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꼭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금액만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최초 집기나 장비 같은 걸 설치하면서 돈이 많이 드셨다 말씀하시지만 이분들도 이걸 설치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인수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 헐값에 받아야 됩니다. 시설 권리금은 완전 헐값에 매입한다. 꼭 기억하세요. 에어컨을 작년에 바꿨고 냉장고도 저번 달에 새로 넣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 그 자리는 협상의 여지만 남겨두시고 나오세요. 난 급하지 않다. 난 그만큼의 과한 시설 권리금까지 건넬 의사는 없지만 가게 인수 의사는 있다. 뭐 이 정도만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품을 파세요.
다른 자리들을 계속 보시는 겁니다. 사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만큼 또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급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업은 항상 여유를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일가족이 10개 이상의 판매점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다른 10개 정도의 자리를 점 찍어두고 몇 년을 지켜보십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한번 가보시고 매출이 하락하는 비수기에 한번 들리고 하는 식으로요. 나중에 가장 먼저 연락받는 사람은 항상 그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업장을 위한 협상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절대 질릴 수 없는 권리금 위험 부담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을 받거나 기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왕 들어온 김에 권리금 좀 받아 나가보자 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살펴보면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권리금으로 재미를 보려면 막차를 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막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내려드릴게요. 현재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 상태가 끝인지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게는 상권, 작게는 업종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상권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되고 이 상가 앞에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시는 거고요. 업종 단계는 예를 들어서 현재 슈퍼마켓을 인수하실 예정이라면 차후 편의점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 사업자나 편의점 본사에게 권리금 혹은 본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차후 권리 매각할 때에 나의 명분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슈퍼인 상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으니 업종 단계를 개선했을 때의 메리트를 어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인수자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매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개인 사무실을 하나 여신다 해도 현재 배후가 탄탄한 아파트 대단지 상가 2층의 공실을 잡으신다면 나중에 비슷한 용도의 학원으로 매각을 하시면서 권리 차익을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시들이었지만 이 건물에서 내가 하려는 업종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시면 막차인 거고요. 이게 망해도 저걸 할 수 있는 자리네 하시면 막차가 아니죠. 그런 자리에 투자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뻔한 얘기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없는 신축 상가를 잡으시라.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사업이 정점을 찍었다 생각하시기 전에 매각하는 겁니다. 본인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다른 데 옮기셔도 또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사실 잘 될 때는 눌러 앉아가지고 터줏대감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거나 상권이 흔들릴 때는 이거 권리금 받아야 되는데 늦기 전에 털어내자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데 왜 내놓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인수자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지역 부동산이나 인근 주민들이 던져주시는 각종 제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으로 재미를 보시려면 어깨쯤 왔을 때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수하시는 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아도 결점이 없는 상태로요. 수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그걸 어필하는 명분이 강할수록 권리금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둘 다 손해없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보통 이런 분들 때문이긴 한데요. 바로 창업 컨설팅 혹은 중개업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자는 이 방법을 인정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업. 내가 원하는 권리금 수준은 5천만 원이다 라고 이분들께 말씀을 하면 이분들은 권리금 6천에서 7천만 원을 만들어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천만 원의 차익을 소개비로 챙겨가고 나는 원했던 5천만 원 권리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권리금을 받으려는 분들께도 조심해야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약국 브로커들 때문에 권리금이나 임차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약사들이 불필요한 권리금 손실을 보거나 월세 부담에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 자리 보는 눈이 없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창업 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행 업무를 맡기시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셔서 냉정한 판단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권리금은 감정평가사도 적정 금액을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 권리죠. 영업권리금이나 바닥권리금 등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법률적인 개정은 계속되는데 실질적인 권리금에 대한 소송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처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구상할 때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권리금 한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다른 분쟁을 어떠한 기준을 놓고 조정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조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금은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구도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의 시선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시간 내에 받아내는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점포를 하고는 싶으나 권리금이 부담스러워 창업을 못한다면 그것도 개인에게는 기회 손실이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창업의 뜻을 두고 계시다면은요, 권리금의 이해관계를 이해하시고 초기 부담에 함정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공 창업으로 가는 열쇠는 결국 여러분이 쥐고 계십니다. 그 열쇠는 돈과 시간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나중에 권리금까지 받아내는 사업에 대한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권리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